자, 변압기는 자와 인덕턴스 변압기는 자와 인덕턴스가 매우 크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직렬로 보이는 누설 인덕턴스에 의한 임피던스 값이 보일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임피던스를 PU로 변환을 해서 전력 계통 도면에 나타냅니다. 파워 시스템은 파워 플로우나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 쇼트 서킷 폴트 컬큘레이션이 PU 관점에서 캐리드 아웃 된다. 트랜스포머는 레이티드 볼테이지와 커런트가 각각 이치 사이드별로 컨시더 된다. as a 베이스 밸류. 정격이죠. 정격인데 그걸 베이스 밸류로 이제 표시한다. 전압과 전류 이 양쪽 사이드는 턴 레이시오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MVA 베이스죠. 근데 이치 사이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그 비율이 똑같다. In terms of base value, 그 베이스 임피던스는 자 6.15 수식까지 표현이 되는데 턴비가 각각 고려돼서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거죠. 물론 1대1이면 좋겠지만 1대1이 보통 아니니까 예를 들면 N1 대 N2가 뭐 10대 1이다. 강압이지. 내가 아무거나 쓸까? 프라이머리가 100V면 세컨더리 10V. 얘가 100A면 10A 할게. 그럼 얘는 100A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의 G 값은 GP 베이스는 10이고 얘는 0.1. 턴비의 제곱배만큼 베이스 밸류는 차이가 있네요. 자, 간단하게 계산했던 것처럼, 전압과 전류는 이렇게 턴 B의 1승에, 비례 또는 반비례하고, 임피던스는 제곱의 비례. 자, 어찌 됐든 간, 이렇게 직렬로 하나 임피던스로 표시를 하고, TR 트랜스포머의 약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1, 2차 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과 요쪽에 대한 베이스 밸류, 그리고 G 베이스 밸류는 각각 다르다. 자, 요거는 GPS PU와 G 세컨더리 프라임으로 봤을 때 PU의 합이죠. 1차 측 누설과 2차 측 누설의 합. 자,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N1 대 N2. 자, 근데 LM 일단은 크니까 무시한다고 치고, 자, 제가 앞에서 10대 1로 가정했죠. 10대 1. 10대 1로 가정을 했어요. 그럼 누설 값은 어떻게 되냐면 J로 표시할게요. J 뭐 100이다. 그럼 2차 측은 J 1. 이 정도 비율을 갖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1차 측은 10배 더 많이 감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측인 한 턴으로 보이는 것 대비해서 10배만큼의 턴이 존재하는 거니까 리키지는 더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비율이 제곱배다, 제곱배. 그 뜻은 뭐냐면 얘가 1로 넘어가면은 제 100만큼 보이잖아요. 제곱배만큼 넘어가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1차 측이든 2차 측이든 함께 같이 갖고 오면은 이 값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하다. 또는 1차 측에 있는 걸 1로 옮기면은 제1이잖아요. 100분의 1이니까 제1이잖아요. 유사한 거죠.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시작합시다. 네, 예시를 볼게요. 긴 200km의 송전 라인이 1과 3, 버스 1과 3 사이에 있다. 500kV. 투 트랜스포머가 3, 4, 5에서 500kV 트랜스포머가 보스 엔지에 사용되고 있다. 퍼 유닛 스터디 하기 위해서 3, 4, 5kV가 있다고 한다면 라인 임피던스와 트랜스포머 리키지 임피던스가 3, 4, 5kV 기준으로 해가지고 컬큘레이티드 될 것이다. 근데 용량은 100이다. 근데 500kV 트랜스미션 라인에서의 시리즈 리액턴스는 저렇다. 레지스턴스도 저렇다. 서셉턴스 무시하자. 병렬로 보이는 매그네타이징 인덕턴스 무시하자.
이치 트랜스포머는 0.2 PU만큼의 리퀴지 리액턴스를 100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 했을 때 가지고 있다. 자, 퍼유닛 시리즈 임피던스 트랜스미션 라인을 컬큘레이션 해라. 그 3, 4, 5K 볼트일 때 그 메가볼트 암페어 베이스는 100메가다. 자, 그럼 한 번 더 우리가 얘기 좀 해볼게요. 앞에 썼던 GTR,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방향에서 PU가 있었고, 그리고 GSP는 같아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에 보이는 것과 세컨더리에서 프라이머리 보이는 건 같다고요. 어떻게 보든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값을 가지고 있는 요 값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0km이기 때문에 저기 200을 곱하면은 시리즈 임피던스를 우리가 G 라인 0.326 곱하기 200km니까 이 실제 값은 65.2 이렇게 되겠죠. G 베이스는 아니 옴일 거고 메가 볼트 앞 페어 베이스드 킬로볼트 제곱 베이스드. 네, 알겠지만 이건 라인 투 라인이고 3상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 쳤을 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버스 1이 3, 4, 5에서 500K 볼트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트랜스미션 라인 200km 미터라 했죠. 여기서의 그 임피던스는 구했죠, 방금. 임피던스는 구했습니다. G 라인이었죠. G 라인의 PU는 앞에서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죠, 요거. 요거 그대로 쓸게요. 0.232 플러스 J 0.2608. 요 값이 있잖아요, 요 값이. 요 값에서 좀 이따 쓸게요. 1번 라인 측. 기준 베이스드 전압은 500kV고 기준 베이스드 용량은 1000메가VA라고 명명을 했죠. 우리 이 기준을 잡고 했었으니까.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G 베이스는 분의 5kV 제곱. 이렇게 하면 이 값은 250옴이 됩니다. 250옴. 그럼 라인에 대한 G 베이스 값은 250이 됐죠. 그럼 앞에서 G 라인에 대한 실제 값을 도출했죠. 그럼 그거를 250으로 나누면은 PU로 되는 거니까 G 라인은 0.0232 더하기 08 PU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자, each of transformer has 자, 리키지 리액턴스에 대해서 0.2 PU를 가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1000메가VA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라인 쪽과 그 양쪽 트랜스포머에 대한 1000메가VA는 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500이야. 500을 기준해서 0.2 PU가 나왔대. 그럼 1000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일단 1000이면 같기 때문에 0.2 PU를 그냥 그대로 하면은 되겠죠. 여기가 0.2 PU. 근데 J가 붙어야죠. 리액턴스니까. 그러면 간단하게도 G1부터 3까지에 대한 PU 값은 제 0.2 더하기 G 라인 PU 더하기 제 0.2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G13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단권 변압기인데요. 요거 영어로 한번 볼까요? 자, 오토 트랜스포머 AT는 매우 자주 사용된다. 트랜스포밍 볼테이지, 전압 변환을 할 때. 그런데 일렉트리컬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인디스 어널리시스, 자, 우리 가정하는데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를 가정하는 거는 익사이테이션 커런트는 여자 전류죠. 여자 전류. 여자 전류면 여자 전류가 제로라는 건데 자화 전류와 철선 전류가 빵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리퀴지 임피던스가 빵. 그럼 아이디얼 트랜스포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는 same phase입니다. 크기도 그렇고 위상도 똑같이 동일하게 넘어갑니다. 아이디얼한 경우에서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자화 전류 존재하고 리퀴지 값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전압과 전류는 텀 비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크기와 위상도 바뀝니다.
자, two winding arrangement in terms of rated 관점에서 했을 때 트랜스포머 레이팅은 요렇다. 근데 요게 요런 관점에서 그런데 원래 이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변압기죠. 닷 요렇게 이게 닷이라고 하잖아요. 닷. 보통 위에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위에 표시를 했다고 한다면 전류의 방향은 1차 치기 쪽, 2차 치기 쪽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와인딩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자, 그럼 오른쪽 그림처럼 되면은 2차 측에서 봤을 때는 턴이 N1 플러스 N2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V1 플러스 V2만큼 승합이 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승합 AT. 자, 그런데 용량은 기존에 정했던 것처럼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V1, I1, V2, I2 이렇게 용량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단권 변압기는 AT라고 부르는데 중량이 가볍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동손이 올라간다. 절연 확보 안 된다. 근데 요거는 기준은 일반적인 변압기,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요렇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값은 아니에요. 자, Y 델타 커넥션. 우리 삼상을 다루면은 Y 델타 커넥션을 무시할 수가 없고 Y 결선, 델타 결선, 선 전압이 있고요. 선 전류가 있고 상전압, 상전류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크기를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컨벤션 노테이션을 똑같다고 했을 때 VL 세타 플러스 30도 VL 세타 플러스 30도 표현이 되고 IL은 세타 IL도 세타 자, 이런 컨디션이 있다 칩시다. VL과 IL 동일하다 칩시다. 그럼 상전압과 상전류 당연히 바뀌어 보이겠지. 상전압 VP라고 한다면 저렇게 됩니다. Y 결선의 선간 전압은 상전압 대비 루트 3배 크다. 델타 결선의 선 전류는 상전류 대비 루트 3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요 페이저 도메인으로 좀 그려보면 요것만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밸런스된 여기 120도 이상 차죠, 그죠? 요거를 똑같이 Y 결선을 갖고 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VA, 요 양단은 VAB가 되는 거고 이게 성간 이렇게 B 벡터는 마이너스 취해야만 VAB가 되는 거니까 요거 벡터를 했을 때는 요렇게 VAB가 되겠죠. 어쨌든 요 기준에 30도 더 리딩된 형태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크기는 루트 3배. 전압 관점에서는 이렇고요. 그 Y결선. 델타는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잖아요. 근데 전류는 다르죠. 전류는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델타 이렇게 그려내고 이렇게 했을 때 상전류 A, B, C 하면 상전류는 IAB, 선전류는 IA, I 선전류. 자, 이거를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상전류든 상전압이든 상위 기준이니까 했을 때 IAB, IBC, ICA. IA는 IAB와 ICA로 결정이 되죠. IA는 ICA-IAB 다시 말했을까? 그럼 페이지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투영시켜서 IA 선 방향 반대로 했네. 이것만 반대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처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다. 근데 방향은 상관없어요. 방향이 바뀌면 IAB를 마이너스 취해서 해도 똑같이 되는 거니까 크기는 똑같이 루트 3배 되는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선이 성보다 루트 3배 크다. 전압이든 전류든 임피던스 기준을 좀 볼게요. 지금 변압기를 다룰 때 변압기가 Y결선, 델타 결선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하는 건데 GCA 그리고 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Y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GA. 자, 요런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암기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것과 요것을, 지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지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Y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GA,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델타를 Y로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GA, 그 중에서 곱해. 이 곱하는 대상은 이렇게 자기 양쪽에 있는 놈을 곱하고 밑에 있는 거 다 더하면은 임피던스 변환이 된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GC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Y에서 델타 갈 때 GAB만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평형이라고 한다면 평형이면 GA, GB, GC잖아. 근데 이거를 상 임피던스로 변환하면 3분의 1 된다라는 겁니다. 전압 전류는 변환할 때 루트 3배를 했는데 임피던스는 G는 I분의 V죠. I분의 V. 근데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 하면은 3배. 결국에는 선간 임피던스가 3배 더 크다. 선간 임피던스가 상으로 표현한 상 임피던스 대비 3배 크다. 우리 파워 관점에서 한 번 더 요약을 좀 해볼게요. 델타로 기준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루트 3 V 라인, I 라인. 사실 PY로 해도 루트 3 V 라인, I 라인. 그럼 이거를 임피던스 관점에서 표현하면은 델타 같은 경우는 G 성간 임피던스 분의 V 라인 제곱. 이게 하나의 상에 대한 파워. 근데 세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 맞지요? R분의 V제곱에서 상 임피던스 GAB, 라인 전압 제곱. Y는 어떻습니까? Y도 상으로 따져야지. 하나만 가져올게. GA분의 V 페이즈 제곱. 이게 세 개 있잖아. 자,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GA는 일단 3을 앞에 곱하고 3분의 1 GAB가 되고 그 다음에 상전압은 라인 전압으로 기준해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3GAB분의 V라인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Y 델타 커넥션 별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게 있다 쳐요. 자, 이거 제가 뭘 표현했냐면, 자, 요거 소스죠, 소스. 소스고, 이거 뭐지? 로드. 요거 라인. 저렇게 그렸는데, 자, 보면, 로드하고 라인은 누가 봐도 Y 결선. 정확하게 라인은 결선 아니고, 로드는 누가 봐도 Y 결선이고, 소스는 델타. 델타 결선이죠. 소스 델타의 전압이, 예를 들면 208V, 라인은 0.1 더하기 J 0.1이라 치고, 로드는 예를 들면 10 더하기 J4. 주어졌다 칩시다. 근데 밸런스드 됐다고 칩시다. 밸런스드. 밸런스라면 0도, 120도, 240도 이렇게 크기와 위상이 이렇게 돼 있다. 로드의 성간 전압 얼마냐? 로드의 성간 전압 여기서 굳이 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VAB 뭐 이런 것들 구하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뭘 하기 전에는 항상 Y 결선을 또 바꾸자. 첫 번째. 모두 상 기준으로 등가회로 수립하자. 필요시 상에서 성간 전환하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뭔가 스키매틱을 봤으면 베타 결선이 있을 때는 그거를 Y로 바꾸자. 다 Y로 통일했으면은 그 값을, 그 크기를 기준으로 Y 결선의 상회로로 만들자. 회로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전압, 상전류, 그러니까 입력 상전압, 상전류, 출력 상전압, 상전류가 나오겠죠? 그걸 구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출력의 성간전압 구하라. 라면 루트 300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델타가 되어 있는 게 소스니까 일단 상 등가를 나타내면 3분의 208.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라인, 이게 로드가 됩니다. 이게 소스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노드를 좀 표시를 해볼게요. 노드를. 아시겠죠? 노드를 좀 표시하겠습니다. 스몰 b, 스몰 c라고 하면 n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가 보통 AB를 208 0도, 208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상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상에 대한 등가 회로를 수립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방법이. 그러려면 델타를 y로 결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가 루프가 돼 있죠. 누가 봐도 루프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다 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저 소수 측은 델타잖아요. 델타기 때문에 저 상으로 바꿔야 돼요. 성간전압을 y결선에서 성간전압을 상으로 바꾸면은 루트 3배 줄어들고 위상차는 만약 30도 뒤집니다. 근데 라인은 그냥 직렬로 연결돼 있을 뿐이고 로드는 원래 y결선이었기 때문에 표시를 저렇게 하고 그럼 이걸 로드로 찍어보면 이게 스몰 a였고 이게 라지 a 여기가 n 요거는 어떤 가상의 스몰 중성선 n 상등가 회로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절육 할 수가 있는데 4 플러스 0.1 죄다 합해버리고 루트 3분의 208 30도 하게 되면 11 52도가 됩니다. 그러면 VAN이라는 부하 상전압은 11 52도에서 10 플러스 J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118 이렇게 됩니다. 로드의 선전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18.5 곱하기 루트 3 205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등가회로로 전류를 구하면은 뭐 라인 임피던스에 걸리는 드랍 전압도 구할 수가 있고 부하 상전압도 구할 수가 있고 부하는 원래 Y 결선이었죠. 부하 상전압 Y 결선에서 부하 상전압인데 부하 성간전압 구하려면 루트 3배 곱하기 해주는 거 맞죠? 크기만 봤을 때는 네모 박스로 치겠습니다. Y 결선 자 이렇게 있고 Y 결선 삼상 로드 일단 칩시다.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변압기 하다가 이제 커피시선스로 넘어왔는데, 커피시선스가 연결한 이유는 역률 보정 때문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률 보정이라는 거는 무효 전력 보상이라는 말도 동일하죠. 자, 이렇게 제가 캡을 그렸는데, 이 캡은 Y 결선. 맞죠? Y 결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V 라인 투 라인이 4.6K 볼트라 치고 부하는 6메가 VA 0.8 레깅 PF 이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0.9 PF 달성 이란 말과 똑같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0.8 PF는 지상 역률이잖아요. 근데 0.9만큼 올린다는 거는 이 Y 결선에 A 플러스 JB가 있을 건데 이 B 값을 크기를 작게 가져가는 거죠. PF가 1이면 뭐예요? B가 0이잖아요. 0이 제일 좋은 거긴 한데 커피스턴스 용량이 뭐 한계가 있으니까 저 B 값을 최대한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레깅이기 때문에 A-JB겠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뭔가 플러스 J를 더해줘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게요. S old 똑같이 쓸게. 6메가에서 코사인 0.8였으니까 이걸 하면 4.8 말을 잘못했구나. 플러스구나. 인덕티브가 플러스지. 자, 인덕티브. 그러니까 L이 있는 거죠. 레깅은 L이 있는 거잖아. L이 있는 거니까 플러스 J. 근데 이제 캡이 마이너스 J 머시기로 보상을 한다는 거고, 지금 이만큼 이미 그 기존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거는 0.9 레깅이거든. 이건 뭐냐면 코사인 그 25.84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새롭게 고쳐야 되는 거는 4.8 더하기 J 4.8 탄젠트 25.84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P고 Q잖아? 이게 25.8도로 만들겠다. 비포가 이거였는데 애프터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럼 탄젠트로 하면은 정확하게는 P 플러스 P 탄젠트
보상 PF.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제일 깔끔한 거는 Q를 그냥 0으로 만든 게 제일 좋지.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Q 컴펜세이트. 그러니까 C를 통해서 보상된 값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J 버시기로 보상을 해버리면 QA가 되잖아요. 그 QA로 만들 때 그 각도가 25.8이잖아. 즉 0.9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 계산하면 4.8 이거 똑같고 J2.32가 됩니다. 요 값과 요 값의 차이만큼 보상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차이가 마이너스 J1.28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캡 값을 구해야 돼요. 캡 값을 구해야 돼. 일단 마이너스 보상이니까 마이너스 J2파이F377 곱하기 C 곱하기 V인데 저건 상전합으로 나타내죠. 상전합 4.6 곱하기 10의 3승에서 루트 3 제곱 마이너스 J 1.28 곱하기 3분의 1. 왜? 이거는 전체 보상이었고 요거는 상당 보상, 상 하나에 보상하는 거고 J 오메가 C V의 제곱. 당연하겠지만 요거는 상전압 기준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좀 혼동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앞에서 마이너스 1.28이라는 거는 전체에 대한 보상이에요. 전체에 대한 보상. 그걸 3분의 1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으로 지금 보는 거니까 성간접합 상으로 바꾼 거 열심히 계산하면 C는 160, 대충 이 정도가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요 예시에서 Y 결선 했잖아요. Y 결선. 근데 만약에 델타 결선이면 자, 이게 왼쪽이 A항이라고 하고 B항이라 할게. 만일 델타 결선이면 식 그대로 쓸게요. 자,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3배를 더 해줘야 된다고. 델타 결선. 자, 그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델타 결선이 캡 보상에서는 3배 더 커 보인다. 3C를 한 거니까 3C.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다 Y로 계산했거든. 근데 실제로는 델타였잖아. 그래서 Y에서 델타로 바꾼 거예요. 3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는데,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와인딩 1의 정연파 전압은 V1 저렇게 된다. 자, 여기 보기에 돼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란 겁니다. 아이디어란 거. 두 분의 N1 제곱의 GL이잖아. 이거 3, 그러니까 9 곱하기 GL 되는 거고. 그러면 I1은 G1분의 V1이잖아. 이거 45 플러스 J27분의 120도 0도. 120 0도. 이렇게 하면은 2.3, 31도. 간단한 문제죠. 턴비를 변환해가지고 1차 측에서 프라이머리에서 보이는 등가 임피던스를 표현하고 G1, 그 다음에 G1분의 V1을 한 거에 불과하죠. 1차 측에서 보이는 전류값은 이렇게 된다. 두 번째, 앞에서 했던 것처럼 턴비 똑같고 전압도 똑같아. 그런데 이게 추가됐네. 매그네타이징 커런트가 추가됐네. 그럼 어떻게 표현되죠? 한 번 더 쓸게요. 이제 리퀴지는 일단 없다고 치는 건가? 그러네. N1, N2, LM. 요거거든? 그런데 이 추가됐으니까 이게 IM. 맞죠? 근데 저게 1A. 1A가 추가된 겁니다. 이거 부호는 똑같아. 자, 그럼 똑같이 할게요. 뭘 똑같이 하냐면, 우리는 요 전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I2 프라임이라 할게요. 보통 저기 2원이라니까, N2, N1 제곱 GL. 12.2, 30도. 그런데 I1은 IM 더하기 I2 프라임이잖아. 근데 이게 페이저잖아, 페이저. 저건 1에 마이너스 90도 더하기 12.12에 30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화전류는 90도 뒤지니까 하게 되면 이게 12.65, 33.9도. 자, 여기 이렇게 변압기 갖고 여기 보면 오픈 서킷 테스트가 있고 쇼트 서킷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이게 변압기였고 여기에서 부하를 오픈, 쇼트 거든. 근데 오픈할 때와 쇼트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픈은
코로스 볼 때 and 그리고 LM 확인 여기고 쇼트 서킷은 커퍼 로스 and 리키지 확인. 근데 리키지는 1차, 2차 합한 값. 그래서 오픈과 쇼트를 해서 변압계 특성을 봅니다. 당연하겠지만 코로스와 커프로스는 파워를 재야겠죠. 1차식의 파워를 재야 됩니다.